뉴스 읽어드립니다. 오늘의 뉴스를 10분 만에 정리해드립니다. 민주당 부통령 후보인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와 공화당 후보인 JD 벤스 상원 의원의 처음이자 마지막 TV 토론 직후 대부분 언론들은 벤스 의원에게 예외 없는 판정승 평가를 내렸습니다. 벤스 의원이 정치적으로 정리된 모습으로 단상에서 이미지를 순화하는 데 성공한 반면 특유의 소탈함으로 대중에게 다가서온 월즈 주지사는 토론에 적응하기까지 상당히 시간이 걸린 데다 내용 면에서도 상대적으로 벤스 의원에게 밀렸다는 것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토론의 전반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왜 러닝메이트로 벤스 후보를 뽑았는지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라며 벤스는 최근에 어떤 공화당의 정부통령 후보보다 토론에서 두각을 보였고 트럼프 자신보다 그의 업적을 효과적으로 설명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토론 전부터 민주당에서 월즈 주지사에 대한 우려가 흘러나왔는데 일부는 사실로 확인됐다며 월즈 주지사는 고전을 면치 못했고 벤스 의원은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에 주력했다고 평가했습니다. CNN 방송이 여론조사기관 SSRS에 의뢰해 유권자로 등록한 미국 내 토론 시청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즉석 여론조사에서는 벤스가 더 잘했다는 응답이 51%, 월즈가 나았다는 응답이 49%로 나왔습니다. 대선의 주요 승부처 중 한 곳인 노스캐롤라이나주가 허리케인으로 막대한 피해를 보면서 대선 투표에도 큰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여러 투표소가 침수돼 선거 당일 사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지만 아직 누구도 그 숫자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편으로 투표하려는 유권자의 투표를 가능하게 하는 게 특히 문제다. 주민 다수가 침수 피해 등으로 거주지를 떠나 우편 투표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임시 거주지로 투표용지를 배달받을 수는 있지만 우편 서비스도 중단돼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제때 받아서 시한 내에 선거관리 당국에 보낼 수 있을지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피해 지역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율이 낮아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2020년 대선 때 노스캐롤라이나 전역에서 거의 600만 명이 투표했는데 그중 거의 100만 명이 이번에 허리케인 피해를 본 지역의 유권자입니다. 기부자나 졸업생 자녀에게 입학 시 특혜를 주는 미국 내 사립대학의 관행에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사립대 입학 절차에서 기부자와 동문, 자녀에 대한 특혜를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모든 사립대는 앞으로 연례 보고서를 제출해 입학, 특례 금지에 대한 규정 준수 여부를 공개해야 합니다. 뉴섬 주지사는 캘리포니아에서는 누구나 능력과 기술, 노력을 통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며 캘리포니아 드림이 운 좋은 소수에게만 주어져서는 안 되며 이것이 우리가 모두에게 공평하게 고등교육의 문을 활짝 여는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 앞서 메릴랜드주는 지난 5월 공립대와 사립대에서 기부 입학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캘리포니아주는 1998년부터 공립대에서 특례 입학을 폐지했으며 이번에 사립대로 확대했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중동 분쟁이 격화되자 국제 원유 가격이 배럴당 $100로 치솟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정유업계 전문가들은 중동과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에도 석유 공급 차질 우려가 있었지만 이를 극복해왔다면서도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피로가 누적되면서 이번에는 판도가 바뀔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현재 중동 분쟁이 이란과 직접 관련이 있어 전 세계 석유 공급의 최대 4%가 위험에 처해 있다고 봐야 한다면서 또 다른 공격이나 제재 강화가 있을 경우 국제 유가는 배럴당 $100로 다시 치솟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한국뉴스입니다. 검찰이 지난 2022년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김 여사와 가방을 건넨 최재형 목사 모두 범죄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선물이라던 최 목사가 뒤늦게 대통령 직무와 관련한 청탁 목적이었다고 말을 바꿨지만 검찰은 최 목사가 남긴 접견 기록과 사건, 초기 진술 등을 볼 때 김 여사와 우호적 관계 유지나 접견 기회를 얻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직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선물을 준 최 목사도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는 김 여사도 처벌할 수 없다는 겁니다. 동시에 배우자가 직무 관련 금품을 받았을 때 신고 의무가 있는 윤 대통령도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또 선물의 대가성도 없기 때문에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는 물론 김 여사의 알선수재 혐의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이로써 서울 이소리가 동영상을 공개하며 논란이 된 지 10개월 만에
관련자 전원의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라는 결론이 내려지게 됐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유튜브 매체에 한동훈 대표에 대한 공격을 주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친한계는 조직적인 해당 행위가 의심된다며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전 행정관에 대한 형사 고발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탈당을 선언한 김 전 행정관은 당 총선 백서 특위로부터 정보를 얻은 게 아니고 지라시와 인터넷 기사 등이 이미 뜬 이후였다며 김건희 여사의 전화번호도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전 행정관 스스로 허황된 실언이라고 밝혔다고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친윤계 인사들도 개인 일탈일 뿐이라며 선을 긋고 있지만 진상조사 과정에서 당내 계파 갈등이 확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남부 캘리포니아 오늘 낮엔 뜨거운 날씨 보이겠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는 낮 최고 기온은 88도, 밤 최저 기온은 65도 예상됩니다. 벨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낮 최고 기온은 102도, 밤 최저 기온은 66도 전망됩니다. 해안가 지역은 낮 최고 기온 77도, 밤 최저 기온 63도 예상됩니다. 산간 지역 낮 최고 기온은 82도, 밤 최저 기온은 51도, 사막 지역은 낮 최고 기온은 104도, 밤 최저 기온은 62도 전망됩니다. 오늘의 뉴스 읽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